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수영을 하러 오랜만에 왔더니 수영쌤과 회원님들이 모두 바뀐 경험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런 물갈이 경험을 느끼려면 5에서 6년 만에 수영장을 복귀했을 때 체험이 가능한데요. 5년 만에 수영을 하려고 해도 평소 헬스와 등산을 꾸준히 하여 체력이 막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오리발 자병은 물론 자명까지 다 했었는데 굳이 초급반 들어가서 새롭게 배우기는 싫고, 중급반 들어갈까요? 아니면 연수반 들어갈까요? 이거 고민이 장난 아닙니다. 한번 선택하면 개미지옥처럼 빠져나올 수는 없는지 궁금도 하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나의 수준보다 낮은 반으로 들어가자. 강사쌤이 시원하게 테스트라도 해주고 나서 중급반 가세요, 상급반 가세요 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수영 실력이 회원들 기준에 맞춰 쭉 따라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왔는데 어라 할만하네, 내가 가장 먼저 가도 되겠다 라는 느낌이 먼저 오면 강사쌤이나 회원님들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 새로운 신입, 우리랑은 다른 레벨이구나 하고 엄지척을 하거나 먼저 1번으로 가라고 양보를 합니다. 아, 이렇게 오래 쉬어도 몸이 다행히 기억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의 안정과 동시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옆 잘하는 레이는 숨도 안 쉬고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반은 강사쌤의 여유있는 설명과 시범이 휴식을 하게 만듭니다. 운동량은 본인의 기준보다는 분명 낮았지만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을 되살리고 복습하는 차원에서는 이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몇 년을 쉴 경우 수영에 대한 체력과 물 잡는 감을 올리는데 적어도 일주일은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차근차근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이 앞으로의 행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따라가려고 온갖 기를 쓰는 것보다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나의 몸 상태가 올라오고 잘하는 게 보이면 언제든 상급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나보다 높은 수준의 반으로 갈 경우,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조건 하드코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면 최고로 잘하는 반으로 가겠죠. 그러나 수영을 워낙 오래 쉬었는데 과오가 몸을 지배했을 때 부상의 위험성과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는데요. 수영은 개인 운동이긴 하지만 단체로 페이스를 조절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만큼은 단체 운동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가장 잘하는 레이는 강사쌤의 시범과 설명보다는 운동량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뺑뺑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앞서 충분히 배운 사람들이 많고 숙달된 조교들도 뭉쳐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내가 연수반에서 나름 잘 따라갔는데 바쁜 일상으로 10년 만에 수영장에 복귀를 했다? 예전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수반에서 뛰어보자 하고 첫날부터 무리하게 할 경우 다음날 수영장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은 하고 있지만 과연 세월이 흐르면서 안 쓰고 있던 근육들이 재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첫날부터 30바퀴 자유형 가는데 어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예전에 다 했는데 뭐 어때 하고 무시하는 순간 다시 10년을 쉬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아파서 다음날 결석을 하는데 말인데요. 그렇다면 왜 굳이 10년을 다시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본인과 맞지 않는 운동으로 판단했을 때입니다. 오랜만에 수영하니 어깨도 아프고 오히려 병원비가 더 나오겠다. 에이, 그냥 수영장 안 다녀 하고 환불 요청을 했을 때입니다. 물론 운동을 아예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닌 수영이라는 스포츠를 멀리한다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오랜만에 운동을 할 때는 서서히 올라가는 단계별 적응이 필요합니다. 나의 수준보다 높은 곳에서 활동할 경우 몸이 버티면 정말로 다행이지만 자존심 때문에 한계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몸이 못 버텨준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운동량을 채우는 반에서 기본적인 수영 지식을
듣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수용생 입장에서도 회원님의 수영 숙련도와 원하는 운동량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원의 기준에 맞출 수는 없거든요. 셋째, 레인에 자리가 없다면 상급반 보내면 웃잖아. 힐링 수영을 보고 나는 오랜만에 수영장에 왔으니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대자 라는 마인드로 중급반을 갑니다. 그런데 중급반 쌤이 갑자기 상급반으로 이동하라고 하네요. 나 거기 가면 죽어요. 절대 못 갑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잘 나가납니다. 그러나 중급반에 사람이 꽉 찬 경우, 그리고 초급에서 올라와야 할 몇몇의 회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나의 수준보다 높은 반으로 가는 경우는 수없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해야 됩니다. 어차피 반을 바꾸지 못한다면 자신의 수준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수업 전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만큼은 확실히 해주고, 일단은 회원님들의 속도에 처지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변화시킨다.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전사처럼 나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수십 번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것이죠. 체력적으로는 최선을 다해보겠으나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온다면 과감히 쉬어가겠다라고 스스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일주일, 한 달 여기 레인에 매일 출석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지만 부상의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운동을 할 경우에는 절대 쉽게 몸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수준보다 높은 레인에서는 웬만하면 본인을 가장 먼저 앞세우지는 않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을 본인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자세가 좋은 1, 2번 회원님들을 관찰하면서 수영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넷째, 큰 물에서 놀면 꿈이 커진다. 축구 선수들은 누구나 꿈의 무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가장 잘해도 세계적 무대에서 뛸 경우에는 본인의 실력이 통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프로TV에서는 항상 주전으로 경기에서 뛰는 것이 보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누군가의 후보 그리고 백업 선수로 이름값 없이 소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무대에 있는 것만 해도 배울 것이 분명 있는데요. 연습 경기에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어떤 마인드로 운동하는지, 그리고 세계적 선수들은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풀어 나가는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 있는 겁니다. 비록 큰 무대에서 적응을 못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도 얻은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량보다 부족한 레벨에서 뛰면 나름 재미있습니다. 조기 축구에서는 이것을 양민학살, 보통 양악한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나보다 부족한 팀을 상대로는 혼자 해트트릭은 물론 그날 메시, 호날두, 빙이 된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는데요. 즐거운 상상은 잠깐이며 조금만 더 강한 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날 양민학살에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하려면 나보다 강한 상대와 부딪히고 깨져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고쳐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죠. 해결책이 나올수록 팀은 발전하게 되며 개인 기량 역시 일취월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보다 높은 레인의 수준에서 따라가기가 힘들어 다음날 수영량을 안 나오거나 포기를 하는 것은 회피성 받게 되지 않습니다. 수영 폼이 좋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세가 좋은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면서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혼자 하러 가면 절대 이 정도 양의 운동량을 소화할 수 없지만 반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를 이만큼 운동시켜 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나의 수준보다 낮은 반으로 갈 것이냐 높은 반으로 갈 것이냐 본인의 목표와 성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할 때 양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팀을 만나면 귀가 확 죽어서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축구 실력에는 큰 발전이 없지만 내가 뭐 이 축구를 지금보다 더 잘해서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 발전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시간이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수영을 굳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할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과거 연수반에 있었지만 5년 만에 수영장에 복귀할 경우 어느 수준의 레인에 과연 들어가겠습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활용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